10월 시작과 동시에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경신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시장은 이렇게 좋은데 왜 내 알트는 안 오를까요? 지금 돈이 어디로 몰리고 있는지 아셔야 합니다. 이 흐름을 놓치면 이번 불장에서 끝입니다.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피터입니다. 연휴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매번 추석 연휴에는 비트코인 시장이 좋지 않아서 연휴를 온전히 즐기지 못했었는데, 이번에는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경신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기분 좋은 휴가를 보내서 놀라우면서도 설레는 기분으로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후 장세에 대해 말씀드리고, 벌써 10월 중순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왜 알트코인 퍼포먼스는 만족할 만한 성과가 안 나오는지에 대해 알아보면서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해 전달드리겠습니다. 우선 연휴 내내 텔레그램을 통해 간략히 전달드린 것처럼 비트코인은 108.8K로부터 1A로 18,000불가량 상승하며 신고점을 경신한 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브리핑 내용처럼 4시간 봉 볼린저 밴드 중단선과 장기 상승 추세선, 그리고 이 상승에 대한 피보나치 382 되돌림 구간인 120K 근처에서 반등이 나와준 모습이고요. 추가적으로 일봉 볼린저 밴드 중단선이자 이번 상승에 대한 피보나치 0.5 되돌림 구간인 117.5K까지는 하락할 수 있으나, 저 같은 경우는 이 레인지 내에서 조정이 마무리되고 다시 랠리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봤자 오차범위 2% 내외이기 때문에 비트나 알트들의 현물 매수 관점에서는 현 구간에서 매수 받는 것이 맞다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지난 관점 영상에서 비트가 신고점을 경신하고 첫 조정이자 이 장기 상승 추세선을 한 번 더 리테스트할 때, 그때가 선물 포지션을 진입할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이제 비트코인 남은 주요 저항대는 단기적으로는 이 118K와 이 상승 추세선의 저항 라인인 120K 때 보시면 되겠고요. 나는 114K 지지받는 거 확인해도 진입하기 두렵다 싶으신 분들은 118K나 120K에서 저항 나올 때, 그때가 매수 찬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버리지를 20배, 50배 쓰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 보고 최대 5배에서 7배 정도 레버리지 사용하시는 분들도 현재 구간은 선물 롱 포지션을 최소 비중의 절반 이상 매집하셔야 하는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의 상승뷰를 확실하게 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남은 10월 상승을 보는 근거도 역시 확실합니다. 첫 번째는 나스닥과 금의 랠리입니다. 특히 같은 위험자산군에 속하는 나스닥이 연일 신고점을 경신해주며 현재는 의심의 여지 없이 불장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는데요. 단순 차트를 놓고 비교하더라도 나스닥은 지난 2월 대비 13%가량 상승, 동일 기간에 비트코인은 14.5% 정도 상승했습니다. 지난 고점을 볼까요? 지난 고점을 보면 나스닥은 지난 8월 대비 약 5% 정도 상승, 이에 반해 비트코인은 약 1.5% 정도 상승해 주었는데요. 비트코인의 시총이 약 2조, 나스닥 시총이 보수적으로 대략 30조 달러 정도 된다고 봤을 때 단순 비교상 15배 차이가 나죠. 이더리움이 10% 오를 때 다른 알트들에게서 30% 이상의 상승폭을 기대하는 것처럼, 시총이 무려 15배나 큰 나스닥이 5% 오를 때 비트코인이 1.5%밖에 못 올랐다는 건 비트코인에게서 아직 기대할 수 있는 룸이 최소 3.5% 정도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최소 13만 달러까지는 올라줘야 현재 나스닥의 상승률과 키 맞추기가 되는 것이죠. 또한 현재 눈여겨봐야 할 건 금의 가격입니다. 지난 한 달간 무려 20%나 올랐는데요. 보통 위험자산의 대표격인 나스닥과 안전자산의 대표인 금은 디커플링 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둘 다 상승이 나와주고 있죠. 결론부터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유동성은 풀리고 성장 기대는 높고 세상은 불안하기 때문에 나스닥과 금이 함께 오르는 이례적인 상승세가 나온 것인데요. 먼저 유동성. 현재 연준이 금리 인하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미국 정부도 재정 지출을 늘리고 있죠.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면서 주식도 오르고 자산인 금도 당연히 같이 오르게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성장 기대감. 요즘은 엔비디아가 상대적으로 조용한 것 같지만 여전히 AI 붐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나스닥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TSMC 등 AI 기업 덕분에 미래 성장 기대가 커져서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 TSMC의 9월 매출은 전년 대비 31% 상승하였으며, 엔비디아의 신형 AI 칩 수요 가시화는 클라우드나 소프트웨어까지 활용되며 플랫폼까지 확산되는 CapEx, 즉 자본적 지출이 예정된 상황에서 AI 붐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향후 몇 년간 이어지는 흐름이 될 것이라는 것이 시장의 컨센서스입니다. 즉
AI 시대를 대비해 글로벌 IT, 반도체 기업들이 수년간 계속해서 막대한 돈을 투자할 것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모두가 아시는 지정학적, 정치적 리스크, 미국과 러시아와 중동 갈등, 그리고 미국 내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안전자산인 금을 사려는 수요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통화정책으로 인한 해칭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고요. 이렇게 모든 자산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비트코인만 반대로 간다는 생각은 이제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보기 힘들다는 관점과 동일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은 개인의 판단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틀리다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기관들의 생각은 달라 보입니다. 제가 텔레그램을 통해 계속해서 전달드리는 ETF 유출입 흐름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ETF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정말 오랜만인 것 같은데 6일에는 무려 12억 달러치가 팔렸고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적어도 기관들은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완전히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남은 하반기에 비트코인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길게 말씀드렸는데 저는 간단히 이 룸 안에서 조정이 끝날 것이고 다음 상승은 130K를 넘어서는 상승이 나올 것이다 로 일축할 수 있겠고요. 남은 상승에 있어서는 이 추세선 가격대인 130K를 넘기는 순간 폭발적인 상승이 나와줄 것이라고 보고 있고 늘 말씀드리지만 신고점에는 항상 버블로 인해 고점을 예측하는 게 의미가 없죠. 뭐를 기대하든 그 이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장세가 좋은데 왜 이더리움과 알트들은 상대적으로 지지부진하냐?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장세가 비트 위주의 장세이기 때문이고요. 비트가 신고점을 경신해야 유동성이 쏠리고 그 쏠린 유동성이 이더와 알트들로 뿌려질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영상에서 꽤 많이 언급했으니 이번엔 생략하고요. 두 번째 이유는 유동성이 비트에게 쏠리고 있는 현 상황에서 얼마 남지 않는 알트코인의 유동성이 어딘가에 쏠려 있기 때문입니다. 바이낸스의 BNB가 그 주인공입니다. 바이낸스의 분부가 1350달러를 찍는 괴랄한 상승을 시작으로 현재 BNB 체인의 모든 유동성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분부가 신고점을 경신함과 동시에 BNB 체인 생태계 내 새로운 탈중앙화 거래소 덱스인 아스터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도 아스터와 BNB 체인으로 유동성이 쏠리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BNB 밈코인들도 흡수한 유동성을 계속해서 BNB 체인에 묶어두고 있는데요. 예전 봉크를 기반으로 한 솔라나 밈코장으로 인해 솔라나 생태계가 다시 부활한 것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정확히 같은 수법과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따라서 BNB 체인에 뺏긴 유동성을 가져올 만한 이슈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당분간은 이더리움과 주요 알트들이 지지부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BNB가 솔라나 밈코 장세처럼 주도 장세로 몇 달간 해먹을 것이냐? 저는 그렇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더리움 스테이킹 ETF나 주요 메이저 코인들의 ETF 승인을 앞둔 상황에서 BNB가 틈새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알트들의 ETF 승인은 비트코인이 매일 신고점을 경신하는 랠리를 마친 뒤 그 유동성을 이더리움으로 내려주는 시기, 아마 그 시기에 귀신같이 맞아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지금 알트에 대해 드리고 싶은 말은 명확합니다. 그냥 사라, 쫄지 마라 이거고요. 그렇다고 아무거나 사지 말라고 누차 말씀드렸죠. 판단이 안 선다 싶으시면 제 텔레그램 들어오셔서 알트 리스트들 이 중에서 사시고요. 그래서 넌 뭐 들고 있는데? 저는 여전히 이더리움, 하이퍼리퀴드, 봉크 이 세 가지로 좁혀놓은 상태고요. 물량 단 하나도 손절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감 있게 추천드리는 이유는 하이퍼리퀴드랑 봉크가 유동성 수혜를 입을 확실한 코인이라 보기 때문인 거고요. 제가 일부러 코인 더 이상 여러 개 추천드리고 그러지 않는 거 아실 겁니다. 그냥 하이퍼리퀴드 1순위로 사시고요. 만약 나는 하이퍼리퀴드 봉크 싫다, 다른 코인 없냐 하시는 분들은 제가 추천하는 다른 코인 리스트도 있으니 텔레그램 들어오셔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업데이트를 마친 상태고요. 제가 VC, 토크노믹스, 프로젝트, 내러티브 등 알트코인 수익률에 중요한 모든 걸 반영해 만든 첫 번째 리스트이며 제가 생각하는 졸업 알트들에 가깝습니다. 그냥 뭐 사야겠다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은 이 리스트에 있는 코인들은 반드시 한 번은 체크하고 매수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안 사셔도 되니까 제발 비교는 한번 해보고 사세요. 매수해야 할 코인과 안 해야 할 코인의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추가로 텔방에서는 비트코인과 매크로뉴스의 관점뿐만 아니라 좀 더 객관적으로 장세를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유료 온체인 데이터 자료 또한 공유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와 계시면 전체적인 장세 흐름 판단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 유튜브 채널을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추천드리는 거고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